테슬라의 대표적인 강세론자인 홀마스 카탈로그는 한국 시간 기준 5월 4일 X에 장문의 글을 업로드하였습니다. 그는 일부 테슬라 낙관론자들은 차량 인도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회사의 미래는 AI와 로보틱스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는 아래 제가 설명한 이유들로 인해 명백한 자기 위안에 불과합니다. 테슬라의 자동차 사업 가치는 로보택시 평균 연간 수입 곱하기 도로 위 로보택시 가능 차량의 수로 계산됩니다. 차를 전혀 판매하지 않으면 로보택시 함대 규모는 작아지고 사업 가치는 줄어듭니다. 이는 특히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하드웨어 3 차량이 아직 최신 FSD를 실행할 수 없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차량 판매 부진으로 인한 손실을 중요하지 않다고 여겨선 안 됩니다. 그 손실은 단순히 차 한 대 값이 아니라 FSD, 구독 등 5배에서 10배에 달하는 더 큰 잠재적 손실을 포함합니다. 게다가 회사가 돈을 벌지 못하면 로보택시나 휴머노이드 로봇을 확장할 재정적 여력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를 잘 판매할 만큼 실행력이 없다면 로봇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차량 판매는 중요합니다. 이 제품들을 판매하지 못한다면 뭔가 심각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이 차량들은 놀라운 제품이고 그 어느 때보다 저렴하며 스스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판매가 증가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제품은 저절로 팔려야 합니다. 오래 남은 기간 동안 강한 성장을 보지 못한다면 유일한 설명은 테슬라가 세상에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는 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 뿐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글을 쓴 홀마스 카탈로그는 두말할 필요 없이 테슬라의 대표적인 강세론자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현재 테슬라의 차량의 인도량 감소나 판매 성장 둔화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좋은 제품을 팔지 못한다면 큰 문제다 라고 말하며 회사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겠죠. 이 글에는 많은 이들이 공감을 보내기도 그리고 반론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 글에 댓글을 쓴 이가 있었는데 바로 게리 블랙이었습니다. 최근 테슬라를 전량 매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테슬라에 아직 미련이 많은가 봅니다. 아무튼 게리 블랙은 마침내 당신의 의견에 동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테슬라의 차량 판매는 분명히 중요합니다. 인공지능과 로보틱스가 테슬라의 사업의 미래일 수 있지만 당신이 설명한 바와 같이 테슬라 차량의 인도량은 여전히 주식의 가치를 좌우합니다. 만약 테슬라 브랜드가 타격을 입었다면 테슬라 인도량이 계속 약세를 보이게 할 것이고 주가는 더 하락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말대로 오래 남은 기간 동안 강력한 인도량 성장을 보지 못한다면 유일한 설명은 테슬라가 세상에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 뿐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유저 4일 푸나미아 또한 이렇게 말해줘서 고맙습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은 6월 1일에 복권 당첨과 같이 팔자를 고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명백한 사실을 말하자면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소비자 교육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영원히 저절로 팔리는 제품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며 홀마스의 말에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두 그의 생각에 동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의견을 표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유저 DH는 모델 3의 생산 확대 기간 동안 비슷한 문제가 있었지만 이후 판매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지금이라고 다를까요? 또한 전체 자동차 시장을 살펴보면 다른 경쟁사들은 20에서 30%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매출을 유지하거나 약간만 감소시키는 것 자체가 이미 대단한 능력입니다. 특별한 조치는 취할 필요는 없으며 약간의 마케팅만 추가하고 제품이 스스로 빛나게 두면 됩니다. 라며 거시적인 시장 자체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테슬라는 선방하고 있으며 크게 전략을 바꿀 필요는 없어 보인다 라고 하였고 유저 데일 웹스터 또한 제 생각에는 완전 자율주행이 판매를 엄청나게 끌어올릴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현금 흐름에 관해서는 머스크가 충분히 처리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둘의 의견은 차량 판매가 중요한 것은 맞는데 현재 거시경제가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테슬라의 판매 전략이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는 쪽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간 의견도 있었습니다. 유저 테슬라렐라 3는 테슬라는 로보택시 전용 차량을 직접 만들어 소유하고 로보택시 운영으로 차량 판매 이익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에게 차를 판매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라며 장기적으로 본다면 개인에게 판매되는 판매량 자체가 중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DH의 의견에 가깝습니다. 테슬라 차량 판매와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5월 1일에 있었던 영상에서 다뤘던 월스트리트 저널의 테슬라 이사회 CEO 교체 보도와 관련하여 바로 당일에 테슬라 측에서 사실을 정정했고 저는 그날 저녁 해당 소식을 정리해서 전달드렸습니다. X를 하거나 테슬라 유튜브를 꼼꼼히 보는 사람들에겐 이미 아무런 타격 없는 가짜뉴스일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네이버 화면을 보다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3일 전에 이미 가짜뉴스임이 밝혀진 해당 소식이 아직도 네이버 화면에는 메인에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5월 1일에 올라온 뉴스가 여지껏 걸려
열려있는가 싶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문제는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도 눌러서 확인을 해보니 5월 3일에 올라온 글이었습니다. 5월 1일 반나절 만에 가짜뉴스로 밝혀진 것을 5월 3일날 새로 작성해서 5월 4일까지 네이버 메인에 걸어놓은 것입니다. 네이버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포털 사이트이고 메인 화면에 걸린 컨텐츠의 노출과 클릭수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테슬라에 대해 잘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은 테슬라 이사회가 일론 머스크를 교체하길 원한다는 잘못된 정보를 아마 그대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테슬라에 대한 오해만 나날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라라 트럼프의 시각은 미국 폭스뉴스에서 방송되는 토크쇼 형식의 프로그램으로 라라 트럼프가 진행자로 출연합니다. 라라 트럼프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 에릭 트럼프의 아내이자 공화당 내에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진 인물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로 정치,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라라 트럼프의 관점과 그녀가 초대한 게스트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5월 3일 방송에 일론 머스크가 게스트로 출연하였습니다. 인터뷰 진행자가 라라 트럼프인 만큼 주로 머스크의 정치적인 입장과 정부 효율 부서의 성과를 알리는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그리고 인상 깊었던 부분은 정부 효율 부서가 찾아낸 부정수급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우리는 정말 터무니없는 일들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보장 데이터베이스에 2천만 명의 사망자가 살아있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그들 중 다수가 혜택을 받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360세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들이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것도 발견했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는 9개월 된 아기들에게 대출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들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방정부 직원으로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실업보험을 신청해서 받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최소 1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망자 그리고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수당을 받아왔다는 것은 이전부터 찾아냈던 거라 놀랍지 않았지만 현직 공무원이 실업급여를 받고 있었다는 것은 정말 놀랍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의 재정 집행이 얼마나 부패해 있고 허점이 많았으며 엉망의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 걱정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한국 시간 기준 5월 4일 일론 머스크는 텍사스의 스타베이스가 공식 도시가 되었다는 게시글을 업로드하였습니다. 공식 도시 편입 전에는 이 지역 전체가 보카치카로 불렸고 이제 그중 스페이스X가 개발한 영역이 스타베이스라는 이름으로 독립된 행정 단위가 된 것입니다. 이 결정은 스페이스X가 독단적으로 밀어붙인 것이 아닌 보카치카 주민 투표에 의해서 결정되었습니다. 현지 시각 5월 3일 보카치카 주민 283명의 투표자 중 212명이 찬성표를 던져서 통과에 필요한 143표를 훨씬 넘겼고 반대는 단 6표에 불과했습니다. 스타베이스가 공식 도시가 되면서 스페이스X는 로켓 발사 때 직면했던 여러 행정적 비효율을 더 쉽게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저 리벨리어스는 이것이 미국이 갈망하던 진보입니다. 보카치카가 텍사스주 스타베이스로 바꾸기 위해서 투표한 것은 우주 탐사를 위한 대담한 도약입니다. 스페이스X가 그 선두에 있습니다. 정부의 복잡한 규제 없이 순수한 민간 기업의 패기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건 거북이나 해변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별들 사이에서 우리의 운명을 되찾는 일입니다. 워싱턴은 과도한 규제로 바쁘지만 텍사스는 이를 이해합니다. 스타베이스는 그 증거입니다. 미래는 과감히 만들어가는 자들의 것입니다. 축하합니다. 일론. 이라며 기뻐하였고 유저 머스코노미는 먼지투성이 발사장으로 시작된 곳이 이제는 관료적 복잡함이 아닌 로켓을 위해 설계된 공식 도시가 되었습니다. 관광 명소도 필요 없습니다. 신호등도 없습니다. 오직 스타쉽과 강철뿐입니다. 일론은 단순히 우주 항구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는 미래를 위한 깃발을 꽂고 그것을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라고 하였으며 유저 텅은 와 일론 당신은 이제 도시를 가지게 되었군요. 소파에서 잠을 자던 소박한 시작부터 이제는 도시까지 잘 해냈습니다. 축하합니다. 라며 무수히 많은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이 자리까지 와서 결국 하나의 도시까지 일궈낸 그의 성과를 축하하였습니다. 물론 이상한 댓글 또한 있었습니다. 유저 러브 마이 컨트리는 글쎄요 그것은 일론에게만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행성이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시뮬레이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우주 사진은 시뮬레이션입니다. 또다시 그는 인류를 속이는 거짓으로 부자가 될 것입니다. 훌륭한 돈벌이군요. 라고 하였습니다. X는 정신병자도 많은 곳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려니 합니다.
테슬라 인플루언서 제임스 스티븐스는 한국 시간 기준 5월 5일 새벽 한 그래프를 업로드하였습니다. 이미지에는 테슬라의 설립 이후부터 25년 1분기까지의 분기별 누적 매출을 보여주는 그래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래프에는 2003년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는 수익 증가가 미미했으나 이후 급격한 상승 곡선을 그리며 25년 1분기는 4,500억 달러, 630조 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는 이어 누적 매출 차트는 어느 회사나 그렇게 보일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위해 저는 루시드를 같은 방식, 같은 척도로 차트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테슬라의 비판자들이 경쟁자가 다가오고 있다고 말하던 때를 기억합니다. 피터 롤린슨이 테슬라의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빼앗으러 올 것이라고 했었죠. 라고 말하며 루시드의 창립 이후 24년 4분기까지의 분기별 누적 매출 차트를 업로드하였고 그래프에는 실제로 거의 바닥만 보이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테슬라 비판자들이 경쟁자가 다가오고 있다고 말하던 때를 기억합니다. 헨릭 피스커가 테슬라의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빼앗으러 올 것이라고 했었죠. 여기 같은 척도로 피스커에 대한 동일한 차트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제시한 피스커의 그래프 또한 바닥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이는 전기차를 만들며 돈을 번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며 테슬라가 이뤄낸 성과가 얼마나 쉽지 않은 것인지 새삼 느끼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글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오는데 바로 일론 머스크였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누적 자유현금 흐름으로 측정했을 때 앞으로 몇 년 동안 차트는 엄청나게 가파르게 보일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테슬라가 앞으로도 강력한 현금 창출 능력을 유지할 것이며 재무 성과가 급격히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나타냅니다. 즉 일론 머스크는 자신이 있다는 것이겠죠. 원글을 썼던 제임스 스티븐스는 현금 흐름은 지금도 좋아 보이는군요 라며 반겼고 테슬라의 2018년 이후 분기별 현금 흐름을 보여주는 그래프를 제시하였습니다. 유저 대린 애플턴은 일론 머스크의 이 말에 앞으로 몇 년이 얼마나 혁신적일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여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라며 반겼고 유저 스콧 허칭슨 또한 테슬라가 차량 판매에서 글로벌 로보택시 서비스 기반으로 전환하고 거기에 글로벌 단위의 옵티머스까지 추가된다면 그리고 당신 마음속에는 이 밖에 다른 기대주들이 더 있을지도 모르죠. 그 규모는 엄청날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좋은 반응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저 리카르도 갈바는 테슬라가 지난 분기에 돈을 벌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탄소 배출권 때문이었습니다. 오스틴에서 원격 조종되는 택시는 그것을 바꾸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하였고 유저 제이 카닐리언은 사람들을 이렇게 오도하면서 죄책감을 조금이라도 느끼나요? 머스크에게 남은 길은 하나뿐입니다. 6월에 옵티머스와 FSD를 모두 출시해서 비판자들을 놀라게 하는 것뿐이죠. 그게 안되면 그는 교체될 것이고 그러면 도미노가 무너지듯 스페이스X를 포함한 모든 것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의 가까운 친구이자 라이벌들이 모두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며 사실상 저주에 가까운 말을 하였습니다. 오늘 X에서는 라라 트럼프의 기가팩토리 투어 영상 또한 화제가 되었습니다. 라라 트럼프는 기가팩토리 모델 Y와 사이버트럭 생산 시설을 둘러보며 직원과 함께 투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공식 영상으로만 볼 수 있던 모습을 직접 카메라로 담았습니다. 우선 그녀는 공장이 굉장히 깨끗하다며 감탄하였습니다. 그녀는 제조업 공장이 이렇게 깨끗하게 느껴지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라며 놀랐습니다. 그리고 안내를 하는 직원은 제가 이 일을 하며 배운 두 가지는 생산 품질은 회의실이 아닌 현장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며 행복한 직원이 좋은 차와 트럭을 만든다 입니다 라고 말하며 그렇기에 우리는 깨끗한 작업 환경을 중요시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직원은 생산되어 나오는 모델 Y를 가리키며 모델 Y는 가장 미국산인 자동차입니다 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부품의 대다수가 미국에서 조달되고 조립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갓 생산되어 자율주행 기술을 이용해 물류구역으로 직접 무인으로 이동하는 모델 Y의 모습을 보며 라라 트럼프는 엄청나게 놀랐습니다. 그녀는 이 차들은 스스로 움직입니다. 이것 좀 보세요. 저기 스스로 가고 있습니다. 차 안에 아무도 없습니다. 와,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멋지네요. 라고 감탄을 하였으며 그 광경을 두고 오로지 일론 머스크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안내하는 직원은 기가 텍사스를 두고 일론 머스크가 말하길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빠르게 건설된 프로젝트 라고 했습니다 라고 하였고 라라 트럼프는 네 맞아요. 일론 머스크가 예전에 저에게 이 공장이
공장이 펜타곤의 3배 크기라고 했었죠. 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이버트럭 생산 라인으로 이동하였습니다. 라라 트럼프는 저는 사이버트럭을 좋아해요 라며 반겼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처음 사이버트럭을 보았을 때 모두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도로에서 이런 차를 본 적이 없었다고 말이죠. 그리고 솔직히 적지 않은 사람들이 처음엔 사이버트럭을 보고 못생겼다고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사이버트럭을 좋아합니다 라고 하였고, 안내하는 직원은 사이버트럭 내부에 들어가서 경험해 본다면 더 멋진 자동차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거친 오프로드를 달릴 수 있고 고속도로에서는 순식간에 시속 100km로 질주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라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직원은 테슬라의 장점은 여러 부서들이 수직 통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직접 좌석을 만들고 직접 모터를 만들고 배터리팩도 만들고 심지어 배터리팩에 들어가는 셀도 직접 만듭니다. 따라서 테슬라의 가장 큰 장점은 빠르게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경쟁자들의 공장은 우리만큼 빠르지 않습니다 라며 우리가 늘 강조하고 공부해왔던 그 수직 통합 제조의 강점을 직접 언급하였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웠던 점은 지역 고등학교와 파트너십을 맺어서 생산직 체험을 시키고 기술학교도 운영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전문가를 학교로 파견시켜서 학교에서 기술 훈련을 시키고 그들은 추후 테슬라에 재고용되어 생산 로봇을 관리하는 기술자가 된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여러 국가의 지도자들이 테슬라 공장을 유치하고 싶어서 혈안이 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테슬라 북미 공식 계정은 해당 클립의 일부를 업로드하며 우리는 가장 미국산인 자동차를 만듭니다. 이 자동차는 생산 라인 끝에서 출고, 물류장까지 스스로 운전하며 이후 당신의 감독하에 원하는 곳 어디든 계속 스스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유저 프랭크 샤오는 미디어는 테슬라의 제조와 기술이 얼마나 훌륭하고 선진적인지 미국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이런 일을 더 많이 해야 합니다. 이걸 보니 미국인으로서 자랑스럽네요 라고 하였고, 유저 킴은 정말 훌륭한 코너였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투명성과 테슬라를 오늘날처럼 위대한 회사로 키워낸 과정에 대한 설명은 통찰력이 넘쳤습니다. 테슬라 투어와 직원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정말 좋았습니다 라며 반겼으며, 유저 제이크 서머는 와 라라 테슬라 기가팩토리에 투어를 제공해주다니 뒤에서 일어나는 마법 같은 장면들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일론과 함께 미래로 주민하고 싶게 만드네요. 이런 멋진 통찰력을 계속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빈정되는 댓글 또한 있었습니다. 유저 에런 엔네카리코는 그래서 일론의 회사는 일론이 밖에서 하는 행동과 말 때문에 타격을 입고 브랜드가 손상되니까 폭스뉴스가 나서서 무료 정보 광고를 제공해주는군요 라고 못마땅해 하였으며, 유저 너티는 공화당 지지 지역들이 더 많은 테슬라를 구매하도록 장려해보세요. 파란 도시 민주당 지지 지역들이 테슬라를 포기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공화당원들이 판매를 끌어올릴 것 같습니다. 민주당원들은 끝난 것 같네요 라며 비아냥되었습니다. 5월 2일 게리 블랙은 완전 자율주행은 소수의 제조업체에 의해 이루어질 겁니다. 오직 우버만이 그걸 확장할 수 있는 플랫폼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하였고, 테슬라 인플루언서 니크루즈 파탄에는 해당 글을 인용하며 이건 터무니없는 소리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글에 게리 블랙은 우버는 1억 6천만 월간 활성 플랫폼 고객을 갖고 있습니다. 우버 플랫폼은 앱이 아니라 우버의 고객과 운전자 네트워크를 뜻합니다. 당신은 테슬라만이 완전 자율주행을 해결할 수 있고 전 세계적으로 승인받을 유일한 회사라고 믿을 만큼 순진합니까? 라고 반론하였습니다. 그리고 니클로즈 파타네는 세상에 테슬라처럼 자율주행을 확장할 수 있는 회사는 없습니다. 우버는 차량, AI, 하드웨어를 만들어 경쟁할 수 없죠. 블록버스터는 파산하기 전 전성기에 6,500만 명의 고객을 보유했었습니다. 넷플릭스라는 경쟁 때문에 온라인 전략으로 전환했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누군가가 새롭고 확장 가능하며 저렴하고 더 안전하고 멋진 방식으로 시장에 뛰어들면 상황은 빠르게 변합니다. 테슬라는 인식, 계획, 제어를 위해 엔드투엔드 신경망을 사용하는 유일한 회사로 전 세계 어디서나 작동할 수 있습니다. 경쟁사들은 작동 영역에 사전 매핑된 3D 지도에 의존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게리 블랙은 당신은 제 요지를 놓치고 계시네요. 저는 자율주행 차량이 비자율주행 차량을 대체하지 않을 거라고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그렇게 될 겁니다. 제 요점은 테슬라만이 비지도 자율주행을 마스터할 수 있는 유일한 회사라고 생각하는 것이 순진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다른 회사들 구글, 바이두, 아마존이 그 단계에 도달해 있으니까요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구글과 아마존이 테슬라 수준의 비지도 자율주행을 개발했습니까? 이 부분에서부터 의문이 드는데, 그가 또 요점을 놓치고 있는 건 대화의 주제는 시장 확장과 새로운 곳의 진출이고, 니크루즈 파탄에는 테슬라의 엔드투엔드 비전만이 그것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어느 세월에 HD 맵을 만들고 라이다로 테스트하냐, 테슬라는 그냥 처음 가본부터 바로 운전
운전이 가능하다가 요지인데 게리 블랙은 계속 그 부분을 흐린 눈으로 외면하고 아닌데 우버 사람 많은데 다른 회사들도 테슬라처럼 새롭게 진출할 수 있는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참 안쓰럽습니다. 다만 너무 답답할 필요는 없는 것이 여러 이용자들이 이미 게리 블랙에게 가서 많은 반박을 했습니다. 유저, 도지 아미, 제너럴은 게리, 어떤 회사도 모든 도시에서 지오 펜싱이나 HD 매핑 없이 자율주행을 완전히 마스터하지 못했습니다. 웨이모는 10년이 지나도 5개 도시에서 로보택시 차량 700대 정도밖에 운영하지 못하고 있죠. 6월에 테슬라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봅시다 라고 하였고, 유저, 라니, 쥐는 스페이스X만이 로켓 부스터를 재활용시킬 수 있는 유일한 회사라고 생각하는 건 순진한 발상입니다. 하지만 거의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스페이스X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누군가가 2배에서 5배나 더 비싼 제품을 가까스로 만들고 있는 와중에 훨씬 더 저렴하면서 더 우수한 후발주자의 제품과 경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순진합니다. 특히 그 제품이 10배 더 넓은 지역에서 작동하고 10배 더 빠르게 배포될 수 있다면요 라며 게리에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테슬라 현상 앞에서 정말 여러 헛똑똑이들의 민낯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비보 좌회전 FSD 테스트 영상으로 커뮤니티에서 유명한 척 쿡은 한국 시간 기준 5월 6일 새벽에 X에 4장의 사진을 업로드하였습니다. 그는 그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테슬라 에이다스 운전자들이 미공개 버전의 FSD인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검증하러 다시 이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래 이미지에서 사이버 트럭과 하드웨어 4 모델 3를 볼 수 있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4장의 사진을 같이 업로드하였습니다. 사진에는 현지 시간 5월 5일 오전 11시에 찍힌 사이버 트럭과 모델 3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들은 테슬라 커뮤니티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델 3를 자세히 보면 운전자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테슬라 와 관련된 소식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미디어 플랫폼 나더 테슬라 앱의 공식 X 계정은 이 사진을 인용하며 여러분을 놀래키려 하는 건 아니지만 사진을 보면 모델 3 안에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로보택시 시범 출시까지는 27일 남았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어서 참고로 이것은 농담이었습니다. 플로리다에서는 이를 허용하는 자율성 규정이 없습니다 라면서 한 발짝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뒤에 크리스 마르스탈러라는 유저가 등판해 아니요, 우리는 분명히 이를 허용하는 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 자율주행 차량은 인간 운전자가 차량에 물리적으로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 상태에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였고, 이에 나더 테슬라 앱은 흥미롭네요. 그래서 플로리다에서는 텍스트 목적으로 허용하고 있군요. 이 경우도 그에 해당할 겁니다. 만약 테슬라가 안전운전자 테스터를 뒷좌석이나 근처 어딘가에 앉혀놓았다면 정말 대단한 일이겠네요. 그래도 저는 아직 이 차량들이 유인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으로서는요 라고 답하였습니다. 이 사진은 여러 논쟁을 낳았습니다. 우선 테슬라 인플루언서 홀마스 카탈로그는 해당 게시글을 인용하며 잠깐 운전자는 어디 있습니까? 라면서 놀랐고, 유저 베가스 아론 또한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FSD를 주목하는 사람들에게요. 운전석에 아무도 없는 걸 보세요 라며 기뻐하였습니다. 유저 메이수는 저는 차 안에서 운전자가 전혀 보이지 않네요. 여러분도 안 보이지 않나요? 테슬라가 척의 집 앞에서 비감독형 FSD를 테스트하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심지어 유저 스텔라 컨티넘 패트리어트는 이번뿐만 아니라 지난 몇 번 동안에도 운전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벌써 몇 주째 원격 운전자 인프라를 테스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며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간 추측을 하였습니다. 물론 반대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유저 베니 볼릭은 키 큰 사람이 모델 3를 운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전석이 얼마나 뒤로 밀려있는지 보십시오. B필러가 운전자를 가리고 있습니다 라며 무인 운전석을 부정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테슬라와 인공지능, 자동차 산업 관련 전문 콘텐츠를 공유하는 분석가 AJ는 요즘 테슬라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을 자주 올리고 있습니다. 그는 테슬라의 4월 유럽 판매량이 전년 대비 줄어들었다는 한 게시글을 인용하며 여러분 진정하세요. 상황이 보이는 것만큼 나쁘진 않습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통계적 효과 때문입니다. 작년 1분기에 많은 차량이 제때 배송되지 않다 보니 2024년 4월에 판매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원래의 사이클로 배송이 되었기 때문에 2025년 4월에 전년 대비 배송량이 줄어든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2024년 1분기 차량 배송이 지연된 이유는 수에즈 운하 분쟁과 방화 공격으로 일주일 동안 전력이 끊긴 베를린 공장 그리고 신형 모델 3의 램프업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맥락을 보아야 합니다. 중요한 맥락을 생략해서 사람들을 오해하게 만드는 계정은 뮤트하는 걸 추천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즉 이번 4월에 유럽 판매가 전년 대비 낮아 보이는 것은 앞선 이유 때문에 작년 4월이 유독 많았던 것이고 따지고 보면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겠죠. 이 말에 4.6만 팔로워를 가진 제프 러츠는 맞습니다. 또한 테슬라 스웨덴이나 덴마크 웹사이트에 가보십시오. 신형 모델 Y 재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분석가들은 기본적인 재고 확인도 하지 않습니다. 라고 맞장구와 동시에 한탄하였습니다. AJ는 그들은 애송이입니다. 라며 동의하였습니다. AJ는 이어서 테슬라가 2025년 2분기에 41만 대, 44만 대 또는 47만 대의 차량을 판매하든 이 거대한 시가총액을 가진 회사라는 맥락에서 재무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또한 로보택시가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차량 판매에 집착하는 것은 조금 터무니없습니다. 이는 잡스가 아이폰을 발표한 후 아이팟 판매에 집착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폰 출시를 지원할 만큼 충분한 아이팟 판매가 있다면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테슬라를 아이팟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아이폰 때문에 사야 합니다. 따라서 2025년 2분기에 차량 판매에 집착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라고 말하며 로보택시 출시라는 더 큰 혁신이 임박했기 때문에 차량 판매는 테슬라의 시가총액에 큰 재무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며칠 전 다뤘던 홀마스 카탈로그의 의견과는 다른 것입니다. 홀마스 카탈로그 또한 테슬라의 강성 지지자이지만 그는 로보택시 서비스 수익을 위해서는 테슬라 차량의 수가 그래도 중요하기 때문에 차량 판매는 중요하다. 이런 최고의 상품이 잘 팔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테슬라의 마케팅 접근에 문제가 있는 거다 라는 주장이었고 오늘 AJ의 주장은 그보다는 더 미래지향적으로 로보택시가 회사의 메인 돈벌이가 될 것이기에 차량 판매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유저 이클립스 오너는 맞습니다. 모델 Y 공장이 신형 모델 출시를 위해 가동을 중단하면서 배송 웨이브가 돌아왔습니다. 전 세계 여러 지역으로 가는 차량들이 운송 중입니다. 이에 대해 다르게 말하는 사람은 10년 전 무지한 테슬라 Q와 다를 바 없습니다. 라며 그의 의견에 동조하였고 유저 CDS 또한 네 그게 바로 요점입니다. 숫자를 이해한다면 이것이 그냥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는 걸 알 겁니다. 테슬라는 체커가 아니라 체스를 두고 있습니다. 라고 하였으며 유저 더지 콜러는 하지만 기가 베를린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계속 물어보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해줍니다. 왜 거기서 모델 Y 생산 증가가 그렇게 터무니없이 느릴까요? 왜 노동 문제와 낮은 사기에 대한 보고가 들려오는 걸까요? 베를린은 항상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정말 형편없습니다. 점점 거대한 실수처럼 느껴집니다. 라며 다소 맥락에는 벗어났으나 늘 램프업에 늦어지는 기가 베를린에 불만을 표했습니다. 이 말도 완전 틀린 말은 아니어서 공감이 갑니다. 일론 머스크는 현지 시각 5월 5일 폭스뉴스 진행자 제시 워터스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 인터뷰에서 화성 진출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화성 식민지화가 인류의 장기 생존을 보장하는 생명보험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는 화성에는 단지 한번 갔다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속 가능한 문명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스페이스X의 궁극적 미션이기도 합니다. 우린 아직 화성에 아무것도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진행자는 왜 우리가 화성에 가야만 합니까? 라고 되물었고 일론은 화성에 가야만 우리의 의식이 확장되고 우주의 본질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주 먼 미래에는 지구에 종말적 상황이 찾아올 수 있기에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화성으로의 이주는 그런 점에서 인류 전체를 위한 생명보험과 같습니다. 지구의 모든 생명체는 팽창하는 태양열에 의해 파괴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다행성 문명이 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지구는 언젠가 결국 태양에 의해 불타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했고 진행자는 그런 말을 직접 듣다니 놀랍습니다. 그 말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태양에 의해 불타 없어질 운명이라는 건 몰랐습니다. 우리는 그때를 대비해 떠날 계획을 세워야 하는군요.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수억 년의 시간이 있기에 아직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화성에 착륙해서 깃발을 꼽는 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곳에 지구에서의 보급으로부터 자유로운 지속이 가능한 도시 문명을 건설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인류의 문명을 결정 지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영상에는 수많은 지지와 반대 의견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유저 R107 팬은 우리가 인간을 화성에 보낼 때는 그곳에 정착하기 위해서여야 합니다. 편도 여행으로요. 누군가의 관광 판타지를 위해 그 많은 돈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사진은 로봇으로 찍으면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정착민입니다. 라며 일론 머스크의 말에 동의하였고, 유저 빅허우는 수억 년 후 화성에서 온 인간은 다른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원래 지구라는 행성에서 왔고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우리 조상을 이곳 화성으로 보냈습니다. 라며 재밌는 상상을 하였으며, 유저 제 닉스는 일론 머스크가 맞습니다. 지구의 시간은 흘러가고 있고 우주로 확장하는 것이 궁극적인 계획입니다. 비전을 행동으로 지원합시다. 여기서는 지속 가능성을, 저기서는 혁신을, 이 미래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모두가 그의 계획을 지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저 킹 오브 X는 이건 과학으로 포장된 공포 조장입니다. 일론의 타임라인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구의 미래는 인간이 아니라 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창세기는 지구가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었다고 말하고, 요한계시록은 태양열이 아니라 신의 뜻에 따라 지구가 어떻게 끝날지 알려줍니다. 우리의 사명은 지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정의롭게 살고 복음을 전파하며 창조주를 신뢰하는 것이지 억만장자들이 탈출 캡슐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였고, 유저 스티브는 일론의 화성 진출은 가짜 꿈에 불과한데도 많은 사람들이 마치 몇 년 안에 일어날 것처럼 믿고 있군요. 그들은 달에 착륙하거나 지구 성층권을 벗어나지도 못하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항상 가짜 꿈을 팔 준비는 되어 있죠. 그런데 왜 그게 사기로 간주되지 않나요? 라며 그의 계획을 부정하였습니다. 테슬라 앱 iOS라는 이름의 사용자는 테슬라의 iOS 앱 업데이트와 관련된 정보를 전문적으로 공유하는 계정입니다. 그는 테슬라 앱 업데이트를 디컴파일하여 숨겨진 기능, 코드 문자열, 새로운 기능 등을 분석하고 이를 테슬라 커뮤니티와 공유합니다. 그리고 한국 시간 기준 5월 7일 그는 테슬라의 iOS 앱 버전 4.44.5 업데이트를 디컴파일하여 발견한 새로운 기능과 정보를 공유하였습니다. 그는 이제 비밀이 공개되었습니다. 로보택시의 코드명은 알리콘입니다.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내부 이름을 보면 정말 흥미롭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로보택시의 완전한 기능이 거의 구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 로보택시의 기능에는 픽업 위치 조정 및 확인, 목적지 입력, 실시간 표시, 여행 취소, 관리, 승객 하차 시 실시간 업데이트 제공 등이 포함됩니다. 추가 기능으로는 차량 제어에 접근, 픽업 배차, 원활한 자율주행, 호출 경험을 위한 정차 확인 등이 있습니다. 또한 라이드, 취소 사유와 같은 피드백 관련 문자열도 확인되었습니다. 라며 그가 확인한 문자열 또한 게시하였습니다. 그는 이어 또한 일부 라이드에서는 운전자가 탑승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FSD가 항상 켜져 있는 상태에서 일반 차주가 자신의 차량을 등록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초기 방식으로 추정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 서먼 시 버튼을 계속 누르지 않고도 한 번만 누르면 되는 방식으로 개선될 예정이며, 이것은 FSD 13의 센터 스크린 버튼과 같은 방식입니다. 또한 차량 상태, 여행 기록, 사용자 설정과 같은 기능을 오프라인에서도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테슬라가 앱 성능을 최적화하고 서버 의존도를 줄이며 열악한 인터넷 연결 환경에서도 원활한 기능을 제공하여 테슬라 차주들의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저 헤이그 에미르지어는 정말 큰 업데이트네요. 6월에 어떻게 전개될지 정말 기대돼요. 라고 하였고, 유저 사이먼 피는 이 기능의 출시를 테슬라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보는 것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규제 환경은 항상 도전 과제지만 저는 미래에 대해 낙관적입니다. 일론과 트럼프가 이것이 미래라는데 동의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라고 하였으며, 유저 제이크 웡은 이 소식이 더 광범위하게 다뤄지지 않는 게 놀랍네요. 대신 모두가 모델 Y의 장거리 주행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반 대중이 테슬라에 대해 어떤 우선순위를 두는지 보여주는군요. 라며 의아해하였습니다. 유저 콜 그린데는 안전벨트를 매세요. 이 놀이기구가 곧 시작됩니다. 라고 하며 흥분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물론 다 좋은 얘기만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저 존 올드는 테슬라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 고객 서비스가 완전한 공포쇼가 될 것이라는 걸 알 것입니다. 라고 하였고, 유저 맷은 그래서 웨이모는 우버와 함께 매주 25만 건의 완전 자율주행을 하고 있는데 테슬라는 아직도 앱을 만들고 있네요. 라면서 빈정거렸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작 안 한 후발주자한테 넌 왜 그거밖에 못해? 라고 하는 건 어거지인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배터리 저장 매출이 호주에서 전기차 판매를 넘어섰으며 매출이 처음으로 50억 달러를 돌파하다. 리뉴 이코노미가 현지 시각 기준 5월 6일 발행한 기사의 제목입니다. 2024년 우리는 테슬라 에너지 분야의 성장을 생생히 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객관적인 그래프가 증명해주죠. 에너지 분야는 테슬라 장기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불안감을 잠재워주는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그리고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테슬라가 호주 증권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테슬라는 2024년 회계연도에 호주에서 5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배터리 부문 매출이 무려 전년 대비 5배 급증하여 처음으로 전기차 매출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기사에서는 이를 두고 놀라운 전환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호주는 ESS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국가이며 테슬라는 그리드 형성 배터리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여전히 선두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설 중인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추가로 건설 중인 프로젝트도 많다고 합니다. 에너지 분야의 약진은 늘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리고 상하이 램프업에 들어간 공장으로 인해서 그 성장은 더욱 빠르게 증가할 것입니다. 심지어 상하이 이후에 텍사스에 지어지는 세 번째 메가팩토리 공장까지 있기에 장기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에너지 사업부는 효자 그 자체입니다. 유저 티모시 B. 시리우스는 이제 테슬라는 월스트리트의 눈에 전기회사로 여겨져야 합니다 라고 하였고, 유저 사이먼 P. 또한 호주가 테슬라의 에너지 솔루션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가정용 배터리 할인 혜택은 현명한 선택이며 이미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진정한 에너지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라며 이 소식을 반겼습니다. 유저 라도미루 보셰프는 그러나 그들은 이에 대해 신경 쓰지 않습니다. 분석가들, 심지어 아크의 분석가들조차 테슬라가 배터리 공장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모두 자동차 숫자에만 집중하죠. 그들은 자기 코앞도 못 봅니다 라면서 이렇게 에너지 회사의 약진이 뚜렷함에도 그저 테슬라를 자동차 회사로만 보는 시장과 분석가들을 안타까워하였습니다. 테슬라는 2025년 5월 7일부터 일부 사이버트럭 소유주에게 1년간 FSD 무료 체험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테슬라가 사이버트럭 소유주에게 보낸 메일의 내용은 1년 무료 FSD 체험 안내, 귀하의 사이버트럭은 무료 1년 감독형 풀셀프 드라이빙 체험 대상입니다. 저희가 오토파일럿 기술을 개선함에 따라 기능 세트가 변경될 예정입니다. 저희는 귀하가 최신 버전의 풀셀프 드라이빙을 체험하여 그 혁신의 힘을 직접 경험하시길 권장합니다. 1년 체험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2025년 6월 6일까지 아래 링크를 통해 풀셀프 드라이빙에 구독해야 합니다. 구독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하더라도 1년 체험은 유지됩니다 였습니다. 이 소식엔 반가운 인증들이 이어졌습니다. 유저 팝 워너는 방금 약 한 달 전에 인도받은 사이버트럭에 대한 알림을 받았습니다. 정말 기분 좋은 놀라움입니다. 저는 초기 예약자였지만 듀얼 모터를 주문하면서 예약을 취소했습니다. 그게 이번 일과 관련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어쨌든 무료 체험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라며 기뻐했습니다. 이 소식에 대해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한 이도 있었습니다. 유저 리타드 오브 레딧은 사이버트럭은 오토 스티어가 없고 그 기능이 빠르게 출시될 것 같지 않으므로 테슬라는 그것을 달래기 위해 모든 사람에게 1년 동안 FSD를 제공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테슬라에게는 이득입니다. 더 많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고 사람들을 FSD에 중독시킬 수 있으며 오토 스티어는 언제 나오나요? 라는 말을 계속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이버트럭은 테슬라 섹시 차량에 기본으로 제공되는 오토파일럿이 없습니다. 오토파일럿 출시 없이 바로 FSD로 건너뛴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오토파일럿이 언제 추가되냐고 늘 아우성이었는데 차라리 FSD를 1년 제공해버림으로써 그 불만을 잠재우고 데이터를 얻는 일석이조의 효과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저 스티브 스토어리는 사이버트럭에는 오토파일럿이 없습니다. 이는 오토파일럿이 5년 이상 된 기술로 사이버트럭의 폼팩터에 맞게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정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테슬라는 오토파일럿을 업데이트하거나 감독형 FSD를 포함해야 합니다. 기본 사이버트럭에 차선 유지 기능이 없어서 FSD를 구매하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은 아쉽습니다 라며 사이버트럭에 오토파일럿이 없는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세미의 공식 계정은 30초간의 영상을 업로드하였습니다. 영상은 세미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해 좌석에 앉고 출발 준비를 마친 뒤 운행을 시작하는 과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미 계정은 이 영상과 함께 쉬운 탑승, 넉넉한 공간, 편안한 운전석이라는 문구를 같이 업로드하였습니다. 영상 속 세미의 인테리어는 정말 깔끔하고 세련되었습니다. 유저 살라 시라즈는 테슬라 세미가 등장했으며 이는 운송 사업을 혁신할 것입니다. 연료 비용과 배기가스를 대폭 줄임으로써 화물 운송에 더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미래를 제공합니다 라며 극찬하였습니다. 리 오토 CEO 테슬라 FSD 소프트웨어 칭찬하며
중국 버전은 미국보다 뒤처졌다고 언급. 일렉트릭비이클닷컴의 5월 6일 기사 제목입니다. 중국 자동차 제조사 리오토의 창립자이자 CEO인 리 샹은 수요일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에 대해 칭찬하면서도 현재 중국에서 테스트 중인 버전은 미국에서 배포된 테슬라의 최신 기술보다 뒤처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리 샹은 리오토의 사내 AI 토크 시리즈에서 실세계 테스트를 바탕으로 중국에서 평가 중인 테슬라 FSD 버전이 12.5 버전보다 이전 버전으로 보이며 테슬라의 가장 진보된 기술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리 샹은 또 다른 현지 매체 IT 홈을 통해 FSD 13 버전 이후의 성능은 여전히 매우 뛰어나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12.5 버전은 여전히 반규칙 기반 알고리즘에 의존하고 있어 테슬라의 AI 발전 수준을 완전히 보여주지 못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테슬라의 기초가 매우 탄탄하다는 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너무 잘 알듯 중국 정부가 테슬라가 중국 내에서 확보한 주행 데이터를 미국에서 학습하지 못하게 했고, 반대로 미국 정부는 테슬라가 중국 내에서 데이터 학습 센터를 짓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에 테슬라는 인터넷에 공개된 중국의 교통 사진과 영상 자료를 기반으로 FSD를 구현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난관을 딛고 중국 내에서 이 정도 수준의 FSD를 배포한 것부터가 정말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 전기차 회사 CEO들의 테슬라 기술에 대한 극찬은 유명합니다. 리샹에 앞서 샤오펑의 CEO 허 샤오펑도 중국 내 출시 전 미국에 직접 가서 FSD 버전 12를 체험하는 열정을 보였었고, 시스템의 정밀성과 부드러움을 극찬하며 심지어 FSD가 캘리포니아에 처음 온 자신보다 대부분의 주행 성능이 뛰어나다고 말하기까지 했었습니다. 샤오미 공동 창립자 린 빈도 FSD 버전 12에 매우 감명받았다고 밝혔었고, 샤오미 CEO 레이 쥐는 너무나 유명한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 덕후이며 25년 1월 그는 샤오미가 여전히 전기차 업계의 기준점인 테슬라보다 5에서 10년 뒤처져 있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들도 카피 논란이나 가끔 선 넘는 발언을 하긴 하지만 그들은 아예 테슬라 현상을 일시적 유행처럼 취급하던 유럽, 일본, 미국의 레거시 제조사와는 달리 테슬라에 대해 기본적인 존중을 갖고 있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멈춰있던 레거시보다 더 빠르게 좋은 전기차를 만들어내고 내수 시장에서 레거시를 몰아낼 수 있었던 것이겠죠. 이에 관하여 유저 테슬라 스토닉은 재밌는 점은 중국 CEO들에게 물어보면 일론과 테슬라를 칭찬하는 것입니다. 반면 미국 CEO들에게 테슬라에 대해 물어보면 그건 별거 아닙니다. 내년이면 우리 기술이 더 나을 겁니다.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유저 쓰리니 마람은 일론 머스크의 첫 원칙 사고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의 탄탄한 기초를 뒷받침합니다. 웨이모나 바이두와 같은 경쟁사들은 HD맵과 라이다를 사용하는 맵핑 기반 시스템에 의존하지만 테슬라는 카메라와 신경망을 활용한 비전 기반 접근 방식을 채택하며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구현합니다. 인간의 시각과 추론을 모방함으로써 테슬라는 의존성을 최소화하고 확장성을 극대화합니다. 전통적인 내비게이션과 유사한 맵핑 기반 시스템은 자율주행을 첫 원칙에서 완전히 재구성하기보다는 비유에 의존하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라며 테슬라와 경쟁사의 자율주행 접근 방식 자체가 다르고 테슬라가 월등히 낫다, 앞서고 있다 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유저 아리프티는 장기적으로 테슬라가 FSD를 거의 완벽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성능으로 발전시킨다면 이는 주요 소프트웨어 수익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자동차 제조사에게 라이선스를 제공하면 마진, 확장성 그리고 전반적인 수익성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라고 하였고, 유저 스티븐 스펜서는 테슬라의 중국 경쟁사들은 테슬라의 기술적 우위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많은 논평가들은 테슬라가 중국 경쟁사들에 의해 압도당하고 있다고 씁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러니는 계속됩니다. 라며 정작 경쟁사도 인정하는 테슬라의 위상을 자국의 전문가들이 평가절하하는 점을 안타까워하였습니다. 2025년 5월 8일 테슬라의 AI 인프라 및 플랫폼 엔지니어링 수석 이사인 라즈 제간나타는 X를 통해 테슬라 서비스의 새로운 AI 에이전트를 소개하였습니다. 라즈 제간나타는 약 8년간 테슬라에서 기술 리더십 역할을 맡아 AI 및 인프라 발전에 기여해온 전문가입니다. 그는 테슬라 서비스의 새로운 AI 에이전트는 통신 지연을 감지하고 감정을 모니터링하며 리더에게 자동으로 에스컬레이션합니다. 내일부터 10개 파일럿 지역에서 시작됩니다. 2주 후에는 메시지 센터에서 에스컬레이트를 입력하여 관리자에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남용 방지를 위한 보호 장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계속 개선하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AI 에이전트는 별도로 독립된 서비스가 아니라
기존 고객 지원 시스템을 개선하는 소프트웨어 도구로 보입니다. 이 서비스는 고객 문의에 대한 응답 지연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메시지의 감정을 분석하여 불만을 조기에 파악하고 문제를 상위 관리자에게 자동으로 전달합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응답 속도가 빨라지고 불만이 신속히 해결되어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즉 기존 인간 중심으로 운영되던 서비스의 공백을 인공지능 기술로 채워 넣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들면 이렇습니다. 먼저 AI 에이전트가 없는 경우 이수진 씨는 테슬라 차량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문제로 서울에 위치한 테슬라 서비스 센터에 문의합니다. 이 씨는 테슬라 앱의 메시지 센터를 통해 업데이트 후 화면이 멈춘다고 문의하지만 서비스 센터의 담당자로부터 3일 동안 응답이 없습니다. 이 씨가 전화로 다시 문의하자 센터의 관리자가 시스템 점검 중이라 기다려 달라고만 답합니다. 더 높은 권한의 관리자에게 연결해 달라고 요청하지만 명확한 에스컬레이션 경로가 없어 지역 관리자 수준에서만 대응이 이루어집니다. 결국 문제는 10일 넘게 해결되지 않아 이 씨는 큰 불평과 불만을 느낍니다. 이 상황은 비단 테슬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익숙하게 겪는 일입니다. 같은 상황에서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도입된 후 이수진 씨가 메시지 센터에 문의합니다. AI가 24시간 내 응답이 없음을 감지하고 자동으로 서비스 센터의 지역 관리자에게 문제를 에스컬레이션합니다. 또한 AI는 이 씨의 메시지에서 불만의 감정이 있는 것을 감지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지역 관리자가 즉시 점검 일정을 잡아 2일 내 처리하겠다고 연락합니다. 이 씨는 추가로 에스컬레이션을 입력해 아시아 담당 디렉터에게도 상황을 전달받게 하고 디렉터의 개입으로 문제는 다음날 바로 해결됩니다. 이 씨는 테슬라의 빠른 대응에 만족합니다. 유저 댄 버클랜드는 정말 훌륭합니다. 모두에게 더 나은 서비스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며 이 소식을 반겼고 테슬라 클럽 LA는 멋지네요. 저는 한 테슬라 서비스 센터에서 수리를 받았는데 다른 센터에서는 이를 수정해주지 않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제 차량에 받아들일 수 없는 외관 문제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 프로세스가 더 일찍 도입됐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이제라도 생겨서 다행입니다. 라며 기뻐하면서도 지난 서비스 경험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하였으며 유저 스폴은 인터넷에 있는 테슬라 서비스 리뷰를 모두 확인해보세요. 제가 사는 동네는 평점이 1개에서 2개입니다. 전국적으로도 비슷할 것입니다. 테슬라의 가장 큰 약점은 바로 서비스입니다. 라며 여전히 테슬라 서비스에 대해 미심쩍어 하였습니다. 캐나다 최대 배터리 저장 시설, 예정보다 빠르고 예산보다 저렴하게 완공되다. 1987년에 설립된 캐나다 기반의 글로벌 전력 생산 기업 노슬랜드 파워는 어제 오나이다 프로젝트의 보도자료를 업로드하였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5년 5월 7일 캐나다 온타리오주 할디만드 카운티에서 테슬라 메가팩으로 구동되는 오나이다 에너지 저장 프로젝트가 상업적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오나이다는 노슬랜드 파워와 테슬라 에너지의 사업부 협력으로 진행된 캐나다 최대 배터리 저장 시설 프로젝트로 무려 278개의 메가팩 유닛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2023년 2월 테슬라와의 배터리 공급 계약 체결을 시작으로 예정보다 빠르고 예산보다 낮은 비용으로 완공되었으며 온타리오 전력망의 안정성과 재생에너지 활용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오나이다 프로젝트는 테슬라 메가팩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기존 전력망의 간헐성을 보완하며 최대 3,600가구를 1시간 동안 지원할 수 있는 용량을 제공합니다. 테슬라는 메가팩과 함께 파워허브, 오토비더 소프트웨어를 통해 에너지 모니터링과 자동 거래를 지원하며 OTA 업데이트로 지속적인 성능 개선을 보장합니다. 이로 인해 프로젝트는 탄소 배출을 220만에서 410만 톤 줄이는 환경적 기여도 기대됩니다. 이 보도자료에서 가장 눈여겨볼 부분은 예산보다 낮은 비용으로 예상보다 빠르게 완공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테슬라의 메가팩 경제성과 설치 효율성을 입증하는 것으로 이것이 바로 테슬라 메가팩의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생산되는 족족 팔리는 이유일 것입니다. 상하이 공장 추가로 메가팩 생산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 이러한 대규모 계약 사례 또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유저 아리스는 놀랍습니다. 이런 기술이 전력망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스페인에 이런 기술이 있었다면 정전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며 최근 있었던 스페인 대규모 정전 사태와 같이 전력이 불안한 상황 속에선 테슬라 메가팩과 같은 배터리 저장 기술이 전력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슈퍼차저 네트워크 관련 소식을 전하는 테슬라 공식 계정 테슬라 차징은 한국 시간 기준 5월 9일 오후 3시 X에 마쓰다가 일본에서도 NACS를 채택하게 되어 기쁩니다.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사용하기 쉬운 충전은 일본에서 차량 도입을 가속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라는 글을 업로드하였습니다. 그동안 레거시 제조사가 북미 시장에 판매되는 전기차에 NACS를 탑재한다는 소식은 여럿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현대가 그렇습니다. 다만 현대는 국내에 판매되는 차량에는 CCS1 타입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테슬라 슈퍼차저는 숫자가 꽤 많지만 국내 타사 전기차 소유주들은 기본적으로 CCS1 타입을 사용하기 때문에 접근이 쉽지 않습니다. 일부 한국 슈퍼차저에는 매직독이 설치되어 있어서 타사 CCS1 차량도 충전이 가능하지만 모든 슈퍼차저에 매직독이 설치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충전소 환경은 좀 뒤죽박죽합니다. 2-3년 전만 해도 국산 전기차가 테슬라보다 훨씬 많이 팔리며 열풍이었고 당시 국산 제조사들이 자체 충전소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의지도 강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CCS1 충전소가 많이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와 동시에 테슬라 슈퍼차저도 빠르게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테슬라는 매년 판매 신기록을 세우며 국내에서 점점 더 잘 나가고 있는 반면 국산 전기차의 인기는 그때와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을 뿐 더 이상 큰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한국의 충전 환경은 NACS와 CCS1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성장하지 못하고 복잡하게 정체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만약 마츠다처럼 NACS로 통일된다면 타사 전기차 사용자들도 테슬라 차주도 그리고 충전 사업자들에게도 두 가지 형식을 비효율적으로만 만들어야 했던 제조사들에게도 좋은 일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마츠다의 일본 내 판매 차량도 NACS를 기본으로 탑재한다는 소식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마츠다는 2027년부터 일본에서 NACS를 적용한 새로운 전기차를 출시할 계획이며 이후 마츠다의 전기차를 구매하는 사람들은 별도의 어댑터 없이도 슈퍼차저에서 손쉽게 충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테슬라의 슈퍼차저 책임자 맥스 드 제거는 해당 게시글을 인용하며 NACS가 일본 그리고 한국에서 표준이 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또한 일본에서 다른 고속 충전 네트워크들이 NACS를 설치하기 시작한 것도 반갑습니다. 테슬라 슈퍼차저 네트워크는 NACS로의 전환을 가속화하여 업계가 더 빠르게 명확성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제조사들도 일본 전용 차데모나 한국 전용 CCS1처럼 시장별 변형 모델을 만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테슬라 슈퍼차저 책임자가 작성한 이 글에서 한국 시장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꽤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발언은 단순히 NACS의 확산을 논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앞서 말씀드린 한국 시장의 충전 인프라와 전기차 생태계의 복잡성에 대해서 그것을 테슬라가 인식하고 있구나, 신경 쓰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NACS가 충전 표준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휴게소에서 충전 못할 걱정은 없게 될 것입니다. 슈퍼차저가 입점할 수도 있고 NACS를 지원하는 토종 충전소들이 지금 전국에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일반화가 되겠죠. 최소한 어댑터를 끼우고 그 무거운 선을 움직이며 충전할 일은 사라질 것입니다. 유저 존 E는 이제 다른 나라들도 NACS를 채택하고 있으니 NACS를 GSC 같은 글로벌 충전 표준으로 이름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일본이 북미 충전 표준이라는 이름의 NACS를 사용한다는 게 어감이 좀 이상하게 들립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문제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바로잡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저 그린 더 온리는 테슬라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분석하고 리버스 엔지니어링 하는 것으로 유명한 테슬라 해커이자 연구자입니다. 그는 한국 시간 기준 5월 9일 오전 9시경 X에 다음과 같은 글을 업로드하였습니다. 그는 테슬라는 이유가 무엇이든 이전에 언급했던 사용자 대면, 사이렌 감지 기능을 모두 제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그록 어시스턴트 기능과 성격 버튼 같은 것들을 추가했으며 헤드라이트 조정 절차도 새로 생겼습니다. 새로운 대시캠 뷰어가 웹 브라우저 기반인데 아마 그래서 라이젠 차량에만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라이드 쉐어링 관련 기능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라이더들이 플린 모드에서 차량을 열 수 있는 앱 기반 라이더 키를 가질 것으로 보이며 기존 소유자 게스트 기능과 함께 출고 전 키도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단연 그록입니다. 그록의 추가가 드디어 테슬라 바깥의 인물에 의해서 확정된 것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그록은 xAI가 개발한 AI 챗봇으로 2023년부터 개발되어 올해 2월 공개된 그록 3단계에 이르러서는 20만 개의 엔비디아 GPU로 훈련되어 뛰어난 성능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곧 100만 개의 GPU로 확장된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저도 요즘 너무나 애용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기존 음성 비서 대신 그록을 선택한 이유는 더 자연스러운 대화와 복잡한 요청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록은 사용자의 경험을 혁신하고 자율주행과 결합해 경로 계획, 정보 제공 등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그록을 통해 가장 가까운 식당 안내와 같은 요청, 실시간 데이터 제공, 차량 제어 설정, 대화 스타일 커스터마이징 등이 가능해진다면 홀로 운전하더라도 심심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록 기술로 로보택시 업무 기능도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5년 봄 업데이트에서는 그록이 포함되지 않는 것이 확정되었기에 다음 대규모 업데이트에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록이 하드웨어 3, 하드웨어 4 모두 지원될 가능성은 미지수이며 하드웨어 3은 성능 차이로 일부 기능에서 출시가 되더라도 제한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유저 마리 로즈는 드디어 들어오는군요. 테슬라에 그록 전용 버튼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블루투스로 폰을 연결하고 폰 앱에서 그록을 실행하기 위해 여러 단계를 거칠 필요가 없어지겠군요 라며 반겼습니다. 억만장자 사업가이자 자선가인 빌 게이츠는 현지 시각 기준 5월 8일 목요일 CBS 모닝과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인터뷰에서 게이츠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세계 최빈곤 아동을 죽이는 모습은 아름답지 않다라며 머스크의 정부 효율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삭감으로 인해 생존을 위한 식량과 약이 창고에서 고갈되고 홍역, 에이즈, 소아마비 같은 질병이 재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모잠비크 가자 지방의 한 병원에 대한 보조금을 취소한 사례를 언급하며 그것이 에이즈 전염 방지 프로그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 효율부서에 대해 그들의 삭감으로 인해 매년 200만 명의 아동 추가 사망이 예상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해당 영상을 공유한 X 게시물에 빌 게이츠는 거짓말 전문가입니다 라며 맞받아쳤습니다. 빌 게이츠의 말은 교묘합니다. 사실 선동에 가깝기도 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 정부 효율부서가 출범한 것은 미국이 이대로 가다간 파산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위기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선 후 기습적으로 탄생한 조직이 아니라 선거운동 단계부터 계속해서 우리는 집권 시 이런 일을 할 거다라고 밝혀왔고 그렇게 선거에서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승리한 것입니다. 즉 대출 빚으로 곧 파산할지도 모른 부자에게 왜 어려운 사람을 돕지 않느냐고 그는 지금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전부터 집행되었던 해외 원조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었느냐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최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해외로 원조되는 비용은 진짜 그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도달했을 때는 거의 남아있지 않다. 즉 중간에서 수많은 이들이 떼어먹고 세탁하고 있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습니다. 빌 게이츠는 일론 머스크의 정부 효율부서를 비판하기 전에 이 두 가지 문제, 파산 직전의 미국 재정 상태와 해외 원조금의 불투명성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했어야 합니다. 위대한 기업가이자 세상을 바꾼 혁신가인 빌 게이츠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저 아담 로위즈는 정부 효율부는 인류에게 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낭비되고 있던 자금을 찾아내어 더 나은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때 훨씬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였고 유저 호스나는 빌 게이츠가 도지로 인해 200만 명의 생명이 희생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효율성 향상의 가능성을 무시한 것입니다. 낭비를 줄이면 자원이 가장 필요한 곳에 투입될 수 있으며 단순히 현상 유지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론의 개혁은 글로벌 건강 시스템이 모두에게 더 잘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라며 빌 게이츠의 의견을 반박하였습니다. 이 밖에 짤막한 소식으로는 일론 머스크가 공개적으로 xAI의 게임 제작 인력 채용을 X에서 홍보하였다는 것과 2에서 4주 안에 X가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완전 탈바꿈될 것을 예고하였으며 영국의 새로운 모델 Y 런치 시리즈 인도 행사가 열려서 차량들의 라이트쇼 영상이 공유되기도 했습니다. 테슬라의 공식 계정은 5월 8일 FSD를 경험한 후에는 FSD가 없는 차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글을 업로드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글은 무려 153만의 조회수, 1300개의 댓글, 1100건의 재게시 및 인용이 발생하여 X에서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의 X유저 다나 챈들러는 해당 글을 인용하며 본인의 FSD 사용 영상을 업로드하였습니다. 그녀는 인정합니다 라는 글과 함께 테슬라 차량 안에서 FSD를 이용하며 무려 찻잔을 들고 차를 마시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업로드하였습니다. 아무리 차를 마신다고 해도 음식을 먹거나 화장을 고치는 류의 비슷한 FSD 영상은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영상을 여러분들과 같이 보고 싶었던 이유는 이 차가 바로 하드웨어 3 모델 3이기 때문입니다. 센터 콘솔 덮개 모양이 저렇게
완전히 덮이는 것은 모델 3 중에서도 꽤나 연식이 오래된 17년식에서 20년식 즈음의 생산 차량들입니다. 하드웨어 3에 배포되는 FSD는 최신 버전이 아닙니다. 당연히 하드웨어 4에 배포되는 FSD 13 버전보다 영량이 좋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하드웨어 3 정도에서 구현된 정도만 하더라도 이렇게 앉아서 차를 즐길 정도의 안정감을 준다는 것과 우리는 하드웨어 4가 아니면 절대 안 될 것처럼 불안해하지만 정작 하드웨어 3일지라도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매우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 차도 하드웨어 3이고 저 또한 FSD 구매자인데 왜 저는 저런 삶을 누릴 수 없는지, 한국에는 대체 언제 풀리는지 생각할수록 답답합니다. 어쨌든 그녀의 영상은 무려 2천만 뷰 가까운 조회수를 기록하고 7,800건의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영상에 아무리 참신했다 한들 이는 너무나 많은 조회수입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일론 머스크가 그녀의 영상을 인용했기 때문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그녀의 영상을 공유하며 테슬라가 당신을 태우고 운전하는 동안 차를 마시세요 라고 하였습니다. 다나 챈들러는 일론 머스크의 게시글에 이 멋진 기술을 만들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며 화답하였습니다. 유저 다클리는 왜 자동차 내부 환경의 디자인을 새롭게 설계하지 않습니까? 만약 자동차가 완벽하게 자율주행을 한다면 우리가 운전하는 것처럼 보일 필요가 있을까요? 의자, 센터 콘솔, 그리고 스티어링 휠을 조정해서 거실처럼 더 넓은 공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라고 하며 매우 진취적인 상상력을 발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아직 작년 10월에 있었던 로보밴 발표 영상을 아직 못 보셨나 봅니다. 이미 테슬라는 그런 시대에 걸맞는 자동차를 고안하고 탄생시키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기가 상하이에서 6주 만에 모델 Y 램프업으로 신기록 수립하다. 테슬라 웨이보 공식 계정은 5월 9일 이 이미지를 업로드하며 해당 소식을 알렸습니다. 이미지의 내용은 테슬라가 기가 상하이 공장에서 새로운 모델 Y 생산 확대를 단 6주 만에 완료했다고 발표하며 이는 회사 역사상 가장 빠른 모델 생산 램프업 기록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구가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사이버캡을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이미지의 문구는 정교한 언박스드 생산 방식으로 단일 공장에서 5초마다 사이버캡 완성, 전례 없는 규모의 차량 제조, 더 낮은 비용과 최고 수준의 자동화, 첫 번째 원칙 제조 방식의 사용은 테슬라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테슬라가 모방하기 어려운 핵심 이유이기도 합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테슬라 차이나가 기가 상하이의 램프업 관련 축하 이미지에서 사이버캡을 언급한 것은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테슬라 공식 발표와 뉴스 기사에 따르면 사이버캡은 2026년부터 기가 텍사스에서 생산될 예정이며 기가 상하이의 역할은 명시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웨이모의 게시물 맥락을 보면 기가 상하이의 능력을 홍보하며 최고 수준의 자동화를 강조한 것은 테슬라가 이 공장의 잠재력을 미래 생산에 활용할 의도를 암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테슬라는 연간 200만 대 이상의 사이버캡을 생산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선 텍사스 공장뿐만 아니라 여러 공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사이버캡이 전 세계에 돌아다닐 것이라는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멀쩡한 기가 상하이를 두고 중국 시장에 돌아다닐 사이버캡을 미국에서 수입해 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유저 타이지스는 글로벌 미디어와 시장 전문가들이 테슬라가 1분기에 4개의 공장에서 동시에 램프업을 진행했으며 이것이 낮은 판매 수치의 주요 원인이었다는 사실을 완전히 무시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테슬라의 1분기 판매 부진의 진짜 이유는 모델 Y의 램프업이었고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 사유이고 심지어 그 기간도 매우 빠르게 전환에 성공하였으나 어떻게든 테슬라를 안 좋게 보려고 하는 미디어들은 이 사실을 없는 셈 치고 차량에 인기가 없어서 수요가 떨어진 것처럼 테슬라의 펀더멘털이 무너지고 있는 것처럼 몰아갔다 라는 점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테슬라 낙관론의 데모 캐시 우드는 2025년 5월 9일 CNBC에 출연하여 테슬라 주식이 2030년까지 2,600달러에 도달할 것이라는 목표를 재확인하며 특히 로보택시 서비스가 미래 가치를 크게 끌어올릴 것이라고 그녀는 보았습니다. 그녀는 우리의 테슬라 목표 주가는 5년 후인 2030년에 2,600달러입니다. 테슬라가 6월에 오스틴에서 로보택시를 상용하기 시작하면서 그 목표에 대한 우리의 자신감이 증가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녀의 말대로 테슬라의 주가가 300달러에서 2,600달러까지 상승한다면 그것은 766% 상승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 숫자를 보고 열광하고 누군가는 보수적인 거 아니야? 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에 동의한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일론 머스크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그녀의 출연 영상 클립을 올린 게시글의 댓글로 그러려면
엄청난 실행이 필요합니다. 정말 엄청나게 말입니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말은 캐시우드의 2600달러 가격 목표가 비현실적이지 않으며 실현 가능성을 가진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는 테슬라의 기술력과 잠재력을 잘 알고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이러한 목표가 달성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선 많은 실행이 필요하다는 전제 조건 또한 상기시키면서 이는 낙관적 전망이 실현되기 위해선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메시지일 것입니다. 유저 크리스는 그녀는 매년 일관성 있습니다. 항상 5년 후를 이야기합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원래는 2027년에 2600달러였죠. 하지만 어쨌든 상관없습니다. 테슬라가 로보택시 계획을 실행하고 옵티머스가 2027년에 양산에 돌입한다면 2030년 이전의 주가는 2600달러를 훨씬 넘어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하였고, 유저 알렉 엘렌은 그녀의 마지막 강세 시나리오는 충분히 강세적이지 않습니다. 만약 시장이 실제로 옵티머스의 진정한 잠재력을 깨닫는다면 저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력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앞으로는 격동의 시기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재밌는 점은 앞선 댓글을 보듯 테슬라 투자를 하지 않거나 다른 주식과 분산 투자를 하는 사람들 눈에는 캐시우드가 강성 테슬람, 정신 나간 낙관론자로 보인다는 것이고, 테슬라 강력 낙관론자들은 오히려 캐시우드를 보수적인 투자자, 아직 테슬라의 가치를 모르는 분석가 정도로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캐시우드의 목표 주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엑스의 CEO 린다 야카리노는 한국 시간 기준 5월 10일 엑스의 클라이언트 카운실이라는 아티클을 업로드하였습니다. 요약하자면 엑스는 현재 사용자 참여와 영향력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얼마 전 XAI에 합병되면서 그 협력이 더욱 늘어나고 있으며, 동영상 조회수는 전년 대비 40%가 증가하였고 G세대의 사용자가 10% 증가하는 등 최고의 비즈니스 성과를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엑스머니 개선된 DM을 올해 안에 출시하고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단일 생태계 통합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일론 머스크의 인수 이후 이런저런 일로 엑스를 떠났던 상위 광고주 중 96%가 다시 복귀하였다는 점입니다. 그 당시 일론 머스크가 플랫폼을 재앙으로 이끈다는 말을 내뱉었던 사람들이 정말 많았던 것을 기억하면 이는 일론 머스크의 큰 승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엑스는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의 행보가 정말로 기대됩니다. 더불어 그록 3.5도 곧 출시 예정인데 그 또한 너무 기대가 됩니다. 투자 전문가 게리 블랙은 오늘 리프트 주가가 24%나 올랐습니다. 테슬라나 다른 자동차 회사가 리프트를 인수하면 큰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리프트는 기업 가치가 57억 달러이고 이용자 한 명당 가치가 236달러인데 우버는 이용자 한 명당 932달러입니다. 만약 테슬라가 리프트를 인수해서 리프트의 2,400만 명 이용자를 활용한다면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기술이 완벽해지면 운전자 없이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테슬라와 리프트가 합쳐져서 운행 비용을 절반으로 줄이고 우버와 경쟁하면서 이미 만들어진 이용자 네트워크를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리프트 주식의 공매도 비율은 10.9%입니다. 라는 글을 업로드하였습니다. 이에 유저 이 리즈미 히어는 저는 이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테슬라는 운전자가 섞인 서비스나 테슬라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이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은 차량 서비스와 앱이 얼마나 좋은지에 따라 선택할 것입니다. 웨이모는 다른 회사를 인수하지 않고도 제한된 차량으로 특정 지역에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테슬라 차량과 테슬라 앱만 있으면 됩니다. 고객들은 편안함을 원하고 테슬라 차를 탈 것입니다. 우버나 리프트는 운전자가 어떤 차와 옵션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경험이 달라지는데 그 앱들은 차량 기능이나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전혀 제어하지 못합니다. 테슬라는 차량 기능과 엔터테인먼트가 통합된 경험으로 시장을 장악할 것입니다. 라고 답글을 달았습니다. 이에 게리 블랙은 테슬라는 2,400만 명의 활성 이용자 네트워크를 쉽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테슬라가 모든 주에서 자율주행 차량 공유 서비스 허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우버와 리프트와 경쟁해야 합니다. 우버와 리프트는 훨씬 저렴한 운전자 없는 옵션을 자체적으로 제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회사가 모두 이용자를 놓고 경쟁하게 되면 테슬라는 차량 공유 서비스로 몇 년 동안 수익을 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라며 사실상 저주에 가까운 비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더 혁신적인 무인 택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기존 유인 승차 공유보다 더 값싸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하는 회사에게 기존 주자들의 네트워크 규모를 운운하는 건 그냥 노키아, 모토로라가 피처폰 더 많이 만들고 더 잘 만들고 있었으니
아이폰이 스마트폰 만들어도 잘 안 될 것이다. 그리고 노키아, 모토로라가 가만히 있겠는가? 그들도 스마트폰 곧 만들 건데 애플만 스마트폰 잘 만들란 법 있냐? 라고 하는 레파토리와 같아 보입니다. 노키아, 모토로라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로보택시는 기존 개인 차주들이 구매했던 차량들도 출시가 되는 바로 그날 택시 함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수백만 대의 테슬라 차량이 한순간 만에 로보택시가 되어서 주차장을 빠져나가 주인 대신 돈을 벌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장에서 5초마다 생산되는 전용 차량인 사이버캡의 어마어마한 양산력이 더해질 것이고, 테슬라는 이 로보택시 차량들을 위해서 승객 요금에서 일부를 떼서 다른 제조사에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테슬라가 다 만들고 서비스하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기존 유인 승차 공유 서비스들과는 위상 자체가 다릅니다. 더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가 등장할 때 기존에 자리 잡고 있던 주자들의 규모가 더 크니 안 될 거라고 말한다면, 인터넷도 자동차도 전화기도 인쇄술도 다 탄생과 동시에 사그라들었을 것이며 우리는 그냥 석기 시대에 머물러 있었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그의 이 발언은 여러 테슬라 커뮤니티에 의해 퍼져나갔고 전방위적인 비판을 받았습니다. 유저 윌리엄 시어즈는 테슬라가 제대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이 상황은 아이폰이 블랙베리와 경쟁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테슬라는 그들의 차량 규모를 활용해서 서비스를 꽤 빠르게 확장할 수 있을 것이고, 운전자가 없기 때문에 비용 경쟁력도 상당히 높아질 것입니다. 저는 우버보다 테슬라를 훨씬 더 선호할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앞선 제 의견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중국 FSD 영상을 X에 올리는 계정인 아론 리 또한 게리는 좀 이상합니다. 그는 자율주행 차량을 만드는 것은 매우 쉽다고 생각하면서 우버 같은 앱이나 플랫폼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라며 게리 블랙의 의견에 의아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발언에 경악한 이가 있었는데 바로 일론 머스크였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그의 발언이 공유된 게시글에 "와, 그는 정말로 이해하지 못하는군요" 라면서 놀랐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말 눈길이 가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유저 제이 셀리는 "그들은 스타링크는 컴캐스트와 경쟁할 수 없을 거라 했습니다. 그들은 테슬라는 내연기관차와 경쟁할 전기차를 절대 만들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스페이스X는 재사용 가능한 로켓을 만들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일론이 트위터를 인수해서 흑자 전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스페이스X는 국가들이 만든 로켓을 능가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그들은 뉴럴링크가 사고 환자의 능력을 회복시키지 못할 거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테슬라 봇 옵티머스가 인간 노동을 대체할 수 없을 거라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정부 효율 부서가 관료주의를 뚫을 수 없고 보링 컴퍼니는 터널을 10배 저렴하게 만들 수도 없다고 여전히 생각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계속해서 옳은 결정을 증명해내며 전 세계의 존경을 얻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가들이 아는 것처럼 기존 주자보다 10배 나은 것을 만들어내면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자율주행에서 우버보다 마일당 비용을 10배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가격에서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은 차 안에서 운전자가 없어서 전화통화를 하거나 일할 때 프라이버시를 누리는 것을 정말 좋아할 것입니다. 게리, 테슬라가 자율주행으로 마일당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면 전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해하기가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라며 일침하였습니다. 테슬라 아시아 공식 계정은 X에 19초간의 영상을 업로드하였습니다. 해당 영상은 공장에서 발생한 산업 폐수를 정화하여 꽃을 재배하고 인공 연못과 어항에서 물고기를 키우는 데 쓰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영상 중간에 등장한 표지판의 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친환경 폐수 처리, 사이버 에코. 테슬라 상하이 공장은 폐수를 깨끗하게 처리해서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을 활용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는 철저한 정화 과정을 거쳐 환경 기준을 충족합니다. 이렇게 깨끗해진 물은 세 가지 방법으로 다시 사용됩니다. 먼저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 때 필요한 물로 재활용되고, 냉각 장치에 다시 쓰이며 공장 내 화장실 물로도 활용됩니다. 또한 일부 폐수는 상하이 환경 기준을 만족해서 공장 안 연못에서 물고기와 백합을 키우는 데 사용됩니다. 이는 테슬라가 폐수를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생태계를 살리고 환경을 지키는 데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사이버 에코라는 이름의 폐수 처리 시스템은 테슬라가 직접 설계해서 공장 운영에 잘 녹아든 훌륭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해당 영상에 하트 이모티콘으로 화답하였습니다. 현대자동차가 한국 울산 공장에서 7억 3천만 달러를 투자해 계획했던 하이퍼 캐스팅 생산시설의 본격 가동을 2026년에서 2028년으로 연기한다고 합니다. 하이퍼 캐스팅은 테슬라의 기가 캐스팅과 비슷한 기술로 차체를 한 번에 찍어내는 방식으로 제조 효율을 높이고 부품 수를 줄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연기의 주요 원인은 전기차 수요 둔화와 관세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기사를 통해 현대를 비난하거나 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와 급변하는 기술 전쟁 한가운데에서 새로운 기술
기술을 접목하고 그것을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만큼 테슬라가 얼마나 대단한지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게다가 이런 상황에서 자사의 베스트셀링 차종을 전 세계 4개 공장에서 동시에 리프레시하고 생산 시설을 전환하여 생산량까지 램프업 시킨 것은 정말 테슬라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저, 잭, 첸은 기가 캐스팅은 자동차 제조사들에게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차별화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들은 일본 제조사의 효율적인 생산 전략에 의존하며 계속해서 다양한 모델을 추가해 왔습니다. 기가 캐스팅은 테슬라처럼 한 가지 모델 대량으로 생산할 때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지만 문제는 오랜 역사를 가진 이 제조사들이 이제 단일 모델 전략이라는 큰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할 능력과 용기가 있느냐입니다. 라면서 본질적인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